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나시예요. 플로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5번 8시간 일하는 것이 풀타임이고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정해진 시간, 주 이틀 아니면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게 파트타임이라면 저는 정해진 시간이 없고 그 스튜디오들에서 디자이너가 더 필요할 때마다 프리랜서를 고용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키는 사람들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고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은 3군데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9월은 피크거든요. 웨딩 시즌이라서 7개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 7개를 일주일에 막 다 매일 가는 게 아니고 그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날짜를 저랑 스케줄을 맞춰서 예약해서 제가 가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은 짜여지고요. 9월은 웨딩이 굉장히 피크인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결혼이 몰리는 주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 주에는 4-5개 스튜디오에서 다 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예약한 사람 순서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스튜디오를 가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저에게 똑같이 요청을 그때 와달라고 하더라도 먼저 예약이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른 또 시간이 맞는 때에 그렇게 가서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의 스튜디오들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튜디오들과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디자이너다 나는, 그동안의 경력을 소개하는 그런 컨택을 먼저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인맥이에요. 토론토가 기본적으로 인맥 사회고 인맥이 있다면 그것이 친구든 형제든 친척이든 사돈의 팔촌이든 인스타 친구든 상관없이 그 추천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맥이 있다면 그 인맥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디자이너로서 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경력이 조금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실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이 와요. 저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저와 같이 일해본 스튜디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인스타를 통해서 너 우리랑 같이 일해줄 수 있니? 우리가 이때 프로젝트가 있고 이때 웨딩이나 코퍼레이트 이벤트가 있는데 너 이때 우리랑 와서 디자인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일하는 7개 스튜디오 중에서도 그렇게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일하는 곳은 5군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일을 하는 곳들이 편한 거는 인터뷰를 보지 않죠.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랑 같이 일해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인터뷰 보지 않고 제 이력서나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바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예요. 이날 우리한테 와서 일해달라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스케줄만 서로 조정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게 돼요. 프리랜서는 여러 스튜디오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경력을 쌓기에 굉장히 좋아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실력도 늘고 그 한 곳에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모든 걸 파악하면서 또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프리랜서가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일해보는 거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스튜디오들과 일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제가 직접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디자이너로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디자인의 그런 즐거움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요. 아무래도 한 곳에서 일을 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그 직장 내에서 맺어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넓은 관계를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스튜디오에 가서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처럼 프리랜서로 온 사람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면 다들 각자 장점과 단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장점과 단점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장점은 와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장점으로 보고 단점에는 좀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내가 계속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그 단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하면서 되게 쿨하게 그런 단점들 그곳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마주했을 때 쿨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스케줄을 짜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 업계가 이벤트, 웨딩 업계이기 때문에 이게 몰리는 때가 있어요. 몰리는 시즌이 있어요. 슬로우할 때는 일이 확 없을 수도 있고요. 인기가 많은 때가 있어요. 그런 시즌에는 한 주에 5군데, 6군데에서 일해달라고 그래요. 스케줄이 굉장히 짜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단점이냐, 조절하면 되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 단점이냐면 한 곳에 이렇게 딱 소속돼서 풀타임을 하든지 파트타임을 하면 그 다음 주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다다음 주가 예상이 가능하고 한 달 후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 1년치 사실 계획이 보통은 쭉 나오니까 1년을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당장 다음 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곳에서는 한 달 전에 프리랜서를 예약하는 곳들도 있죠. 꼭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일주일 전에 프리랜서를 예약하는 곳도 있고 정말 급할 때는 하루 전에 예약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하루 전에 이메일을 보내요. 우리 헤드 디자이너가 아파서 못 온대. 너 내일 올 수 있어?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그럼 저는 만약에 그 다음날에 제가 스케줄이 없었으면 갈 수 있어 하고 하루 전에 예약을 받아도 가는 거죠. 하지만 시즌이 굉장히 바쁠 때는 보통 프리랜서들을 확보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10월까지 스케줄을 받아놨어요. 왜냐면 지금 9월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고 웨딩 시즌이고 10월까지도 한 초까지는 되게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프리랜서를 구해놓는 거죠. 바쁜 시즌이 아니면 이제 느긋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미리 연락해서 일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 스케줄을 예측할 수가 없고 스케줄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수입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단점의 두 번째라면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보면 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 이제 풀타이머들, 파트타이머들은 식구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객이죠, 객. 용병처럼 정말 급하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손이 더 필요하다 할 때 용병처럼 와서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안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어떤 곳에 소속감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기본 그 욕구에 들어가는 게 소속감인데 근데 그거에 반한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드라마들 있잖아요. 드라마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각종 드라마에서 내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드라마에서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가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그로서의 장점이기는 하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잘 자리 잡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잠깐 일하는 것도 4년, 5년, 10년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3일 가서 일했어요. 그거 한 스튜디오에. 근데 2월에 가서는 일주일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뭐 5월에 가서 일주일 일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일했지만 그렇게 1년을 일하고 2년을 일하고 3년 일하고 4년 일하면 그것과의 인연이 굉장히 쌓이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계가 이어가고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번 달에 거기 가서 일주일밖에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식구인 것처럼 마음가짐을 거기에 나는 이미 소속된 사람이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이어한 사람도 그 사람을 단발성으로 고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손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은 1번으로 불러야지 라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그거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좀 적극적이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이렇게 흡수되도록 자꾸 내 색깔을 내 디자인 색깔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고 나 잘났어 라고 이렇게 하는 기보다는 그 스튜디오만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 스튜디오들만의 일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거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가 돼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일하면서 비교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1과 1-1과 1-2와 1-3의 방법들을 다 경험해보면 이 중에 1-2 방법이 제일 나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스튜디오에서 1-3을 이용하는 그런 스튜디오라면 그걸 알고 있지만 막 아는 척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따라주는 거죠. 1-3으로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 약간 겸손의 미덕이 필요해요. 왜냐면 보통 자기네들의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1-3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슬쩍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의견을 요구하면 그때 말할 수 있죠. 1-2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막 굳이 거기서 내가 여기를 다 바꿔버리겠어. 난 좋은 걸 아이디어가 많고 내가 좋은 방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는 좀 따라주는 거, 그곳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곳의 헤드 디자이너, 그곳의 매니저, 그곳의 오너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도 이제 프리랜서의 덕목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은 보고 듣는 게 많아지잖아요. 많은 게 보이고 많은 걸 듣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좁은 필드이기 때문에 입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스튜디오에 가서 저 스튜디오 얘기를 막 한다거나 저곳에 가서 이곳에 만난 사람들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자신에게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곳 얘기를 저곳에 전하거나 저곳 얘기를 이곳에 전하지 말고 물론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니는 프리랜서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른 곳은 어때? 라고 이렇게 궁금해 많이 해요. 한 곳에서만 오래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궁금해한다고 이렇게 막 다 까발려서 얘기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좋은 점 그냥 그렇다고 막 남 칭찬을 막 하면은 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별 있게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제 풀타이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플로리스트 나시였습니다.